안녕하십니까? 나의 전공과 취미, 그리고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제목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별반 차이가 없으며 누구나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평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편집자와 같은 기획력만 있다면 자신의 전공과 취미를 이야기로 만들고 책으로 출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책 만들기 방법과 요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비출판의 경우 50부 이상이면 출간이 가능하며 누구나 작가로 등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도서 분류표를 살펴보면 출간되는 도서의 종류는 소설과 에세이 등 문학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학과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과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과 직장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넘쳐납니다. 지역 도서관의 글쓰기 강좌는 어린이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글쓰기 학습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거나 어린이들의 글쓰기로 수필과 에세이, 시, 소설, 동화 같은 국한된 문학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학교와 연구소의 경우 SCI 논문과 함께 혼자서 또는 동료들과 함께 작성하여 출판한 도서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자신이 출간한 도서가 연구 업적과 진급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수와 연구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만들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글쓰기 강좌에 참여한 후 글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공부하면서 모아놓은 자료와 논문들을 꾸준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놓았다면 블로그 자료만 가지고도 책을 만들어 출간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시 자기소개 책을 출간했다고 작성하면 남들과 차별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학생들을 지도하며 축적된 지식과 자료, 그리고 경험을 활용하여 도서를 출간한다면 전문 분야의 경력과 나의 이름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면 국내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찾아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어려운 최첨단 소재보다는 내가 공부했거나 알고 있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구하기 쉬운 소재를 찾아서 책 만들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에 관해 알고 있어야 챗 GPT 질문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챗 GPT의 답변 내용이 사실인지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서점을 둘러보면 내가 이야기하려는 동일한 소재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독자층을 선정하고 독자층이 좋아하도록 책 내용을 꾸미면 됩니다. 주변의 책을 읽다가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각색하고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책 내용을 새롭게 구상하고 편집한 후 챗GPT와 함께 이야기 만들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예로 들어 열정과 야망의 전기 이야기 책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소재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열정과 야망을 주제로 선택하면 이것만으로도 멋들어진 책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소재와 관련된 인물들을 찾고 연대별로 나열하여 도표를 작성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발명했는지는 챗 GPT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전에는 자료조사와 수집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으나 챗 GPT를 활용하면 체계적이며 자세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에서 만든 도표를 이용해 이야기를 전개할 목차를 작성합니다.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공학기술 분야의 아이디어는 앞선 누군가의 업적을 기반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집니다. 과학사를 통해
과학적 발견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인간의 삶에 활용되었는지 각종 사진과 그림들을 인용하여 재미있고 유익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독자층을 선정한 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등대 역할을 할 서문을 작성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엉뚱한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필하는 이유와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나의 초심을 서술해 놓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글 내용과 범위가 집필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서점의 책 소개 코너에서 출판사의 책 소개와 서평 등을 읽어보면 도서의 전체적인 기획 의도와 구성, 책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하려는 유사한 도서를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5권 정도 검토하면 도서 구성과 기획안을 만들 자신감이 생깁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연구한 내용과 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 봅니다. 예로 들어 프론트엔드 RF 모듈 책을 살펴봅니다. 연구 실험한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한 후 실험 과정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공부하고 실험하며 정리해 놓았던 자료들을 이용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와 제작하고 측정 실험한 사진과 그림, 그리고 업체의 카탈로그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실험 노트에 손으로 기록했던 이론 수식과 손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면 비용과 시간도 절감되면서 내가 직접 했다는 실증적 효과도 됩니다. 신문과 주간지,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매체, 자신이 직업 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고 기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반복적인 평범한 직장 생활이지만 남들에게는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널리 알려진 교수와 정치인, 경제인의 이야기와 글은 식상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직업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호감을 갖습니다. 자영업자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일반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일상과 경험도 특별한 것입니다. 사회 구성은 누구나 평소에 자신의 체험담과 생각을 글로 작성한 후 블로그에 게재하고 정리해 놓으면 책 만들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매체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나를 알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모든 콘텐츠 만들기의 시작은 글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블로그에 게재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250페이지 분량의 글이 쓰여지고 독자로부터 인기가 있으면 그때 가서 출판하면 됩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글을 쓰고 보관하며 나를 알리고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폐쇄적인 세국 정책으로 일관한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와 우민화 정책으로 서민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기 양반들이 작성한 문서만 있고 서민들의 예닮은 삶을 작성한 글은 없다시피 합니다. 레닌의 교시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인용하며 이야기를 꾸며 책을 출간합니다. 사회주의자의 특징은 자신들은 거짓되고 사악한 선전선동 글을 쓰고 일반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글을 읽어 보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쓴 글을 읽고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친북 좌파는 자신들의 거짓 주장과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며 계속해서 책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조작한 가짜 뉴스와 거짓 주장들만 역사 자료로 남게 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되듯이
이것은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세뇌 공작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 주석 어록을 읽고 세뇌되어 미쳐 날뛰는 홍위병처럼 인간 좀비가 됩니다. 북한은 1950년 기습적인 무력 남침으로 발생한 수많은 주민의 죽음과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핵미사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력 남침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 출판사의 편집자처럼 기획 능력만 갖추면 도서 작성 방안을 구상한 후 챗 GPT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각색 편집하며 책을 만들면 됩니다. 최근에는 최소 출판 부수가 50부 이상이면 자비로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축적한 자료를 이용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업무 평가와 이력서 작성에 도움이 되며 명함처럼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